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 놓고 그다음 이 발 타입 같은 경우는 다리로 먼저 움직임의 시동을 걸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마에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발을 살짝 들어요. 살짝 툭 들고 툭 가슴 요렇게 세우고 아치 만들어 주고 하나, 그리고 요 발은 수직으로 하나, 수직, 그리고 나서 얘를 앞으로 그냥 최대한 빨리 좀 디뎌줘요. 하나, 디뎌주고 얘를 빨리 돌리는 타입.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때 돌아갈 때의 축은 아치하고 천골하고 발 뒷중심 이 상태예요. 글러브는 딱히 수납하지 않아요. 글러브는 그냥 뿌려요.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래서 캐치볼 하는 형태를 보면 글러브를 이 뒤에 요렇게 자연스럽게 둘, 자연스럽게 셋 해서 항상 요런 모양으로 글러브가 마무리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좀 던지고 있어요. 뭐 보폭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다음에. 그리고 등을 조여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그거는 제가 던져보니까요, 등을 조인다는 느낌은요, 벤치프레스랑 좀 비슷해요. 날개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이렇게 기운 경우에는 보통 흉골도 같이 움직여요. 날개뼈를 내리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 그리고 날개뼈도 살짝 이렇게 모아주면 글러브가 여기 있다고 치고 상체만 하나, 예, 이렇게 돌려봤을 때 편해요. 얘가 이렇게 말려 있을 때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불편해요. 아시겠죠?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인체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 때문에. 더 깊게는 설명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등을 조이고 등이 조여진 감각대로 공을 뿌립니다.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력을 쓰도록, 탄력이 아니에요. 탄력을 쓰도록 해주시면 뭐 이거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출력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흉내 내면서 섀도우를 이렇게 던져봤는데, 저 같은 공 던지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거 괜찮게 잘 나오더라니까요. 요거 또 재밌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등을 조여서 출력을 올리든 내리든 딱히 폼은 크게 전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조여진다고 해도 어차피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보인다고 해요. 또 하나의 팁이에요. 이 다리가 우세한 선수의 경우는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어요. 그리고 상의 옷은 한 치수 좀 더 크게 입습니다. 모자도 좀 다르게 써요. 모자는 좀 더 무거운 거, 챙이 좀 더 길고 좀 더 살짝 말려 있는 거,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팔이 우세한 타입은 좀 더 숏챙에 좀 더 가벼운 거, 요걸 써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조절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인데, 이마이 타츠야가 휴스턴에 이제 그 스프링 캠프에 처음 와서 이제 공 던질 때였나? 그때 보니까 다 전부 다 계산돼 있었어요. 다 전부 다. 하다못해 그 신발, 글러브, 전부예요. 글러브에 이 실밥 방향까지 전부. 신발도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스파이크가 아니라 거의 뭐 일상생활을 해도 뭐 무리 없을 정도로 편한, 밑창도 얇고 그런 신발을 씁니다. 전력투구. 전력투구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가는데요. 이 자기는
보통 전력 투구를 우리는 전력 투구는 100% 또는 110%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안에서는 50%로 던져도 전력 투구이고 30%로 던져도 전력 투구다. 뭐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뭐 이를테면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골프 클럽, 뭐 골프 클럽의 뭐 번호 뭐 이런 것만 바꿔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느낌이래요. 타자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뭐 타자한테 이런 거 던져보고 아, 이 친구는 이런 타입이구나, 또는 미리 한번 살펴본 다음에 아, 이 친구의 오늘 감은 어떻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클럽이나 이것만 바꿔서 치는 이런 스타일. 자기는 뭐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간다고 해요. 릴리즈 할 때도 뭐 딱히 힘을 안 준대요. 아, 요거 이 개념이 좀 재밌었어요. 자신의 몸의 가동 범위를 맞추면서 등 쪽으로 던진다. 등 여기 날개뼈 조여지는 이 축 있죠. 이 앞쪽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뒤쪽에 축이 이렇게 꽂힌다고 생각하고 그 축으로 던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그 멀리뛰기가 아니라 그 높이뛰기 있죠. 높이뛰기 할 때 배면뛰기를 하잖아요. 요 배면뛰기의 느낌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게끔. 그리고 가동 범위. 누구나 타고난 골격이 있고 항상 뭐 그 몸으로 살아왔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뭐 균형이 있고 뭐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이상으로 뭐 뻣뻣하게 하거나 유연하게 만들려는 것보다 그 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요 정도까지 이 정도로 더 올라가면 어깨가 뻣뻣하고 불편한데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뭐 더 올라가게 만들거나 더 내려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가동 범위가 편하니까 나는 그냥 갖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딱히 뭐 그렇게 내 몸에 더 가동 범위를 늘어나게 한다거나 뭐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부하나 부담을 뭐 딱히 더 안 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을 던질 때 어깨를 충분히 회전시키면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 순으로 움직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알려져 있고, 팔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순서가 무너져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이 가해지고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좁은데 억지로 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치는 것이지, 가능한 한 어깨나 팔꿈치를 돌리지 않고 던지면 부담은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느낌으로 던져보니까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투도 하고 딱히 몸에 무리도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많이 없죠. 그래서 뭐 가능한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오른팔로 사용하는 것은 손목부터 끝부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얘만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냥 하체만으로 던진다. 아, 얘만 채나 봐요. 몸의 축을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는 타이밍하고 빼는 타이밍, 힘을 주는 위치만 틀리지 않는다면 공에 힘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뭐 어깨나 팔꿈치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가동 범위 안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뭐 힘을 많이 주고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아, 이게 그게 있어요. 실제 이마에는 등 쪽 근육 훈련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등 근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러닝도 한다고 해요. 러닝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이거 우리 관원한테 얘기해 줬는데 러닝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같은 랩풀다운을 해도
또는 시티드 로우를 해도 써야 할 그립이 달라요. 그리고 뭐 야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이마이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중심축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마운드 위에 올라갔을 때 내 몸의 축이 좀 제대로 잘 서 있나 공 하나하나 던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몸 상태는 매일 미묘하게 변하고 뭐 시즌 중 선발 로테이션으로 던지고 있으면 피로가 조금씩 쌓여서 이마이 같은 경우는 몸이 점점 이렇게 웅크러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의 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습에서 트레이닝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고 컨디션 조절을 해서 다음 경기를 뭐 준비한다고 합니다. 뭐 균형을 의식하면서 경기에 한 공 한 공 뭐 던지는 것으로 몸이 단련되어 투구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디오 선수가 그 거기서 그 야마모토랑 같이 훈련한 그 투수 코치님도 나오셨는데 그 운동하면서 다치면 안 된다. 공 하나하나 던지면서 더 강해진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이마이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야마모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일본 투수들은 그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정권 지르기를 하면서 점점 내 몸이 더 단련이 되고 이 정권이 더 강해지고 이 내 지르는 폼이 더 간결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콩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련이 되고 훨씬 더 정돈이 되고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지. 뭐 많이 던진다고 더 다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스마트하게 그냥 있는 거 그냥 막 100개, 120개, 막 150개, 막 300개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를 던지더라도 감각 다시 잡고 감각 다시 잡고 일본 투수들은 이 감각을 왜 잡냐면요 재현성 때문에 그래요. 공 하나하나 던지는데 폼이 맨날 맨날 달라진다. 공 하나하나 던지는데 타자 때마다 달라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도록 뭐 같은 폼에서 계속 뭐 같은 폼에서 뭐 똑같이 던질 수 있게. 뭐 바뀌는 거는 미묘하게 그립이나 뭐 타이밍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뭐 변화구는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바뀌겠지만요. 앞으로의 속도의 최대치를 더 끌어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빠르니까 좋다, 느리니까 나쁘다라는 식이 아니라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속도에 맞춘 싸움법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추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첫 장의 내용이에요. 보고 일단 보고 이것도 이마의 투구 폼에 대해서 제가 관찰하고 계속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한번 그런 내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제가 요 다음에 이 두 번째 장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얘기 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저기 공유도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또 그 투수들 또 한 몇몇 또 그 원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